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주식 마감, 미국 연방정부 이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 나왔습니다.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작년 8월 이후 10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다우가 0.47% 상승했습니다. 33,061. S&P 500 지수는 0.99% 상승, 4,221.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28% 상승해서 13,10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55% 상승, 3,506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지수로 올라갔고 지난해 8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찍은 것입니다. 최근에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가 어제 한 5% 정도 하락했죠. 엔비디아 다시 5% 이상 또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400 바로 전에 397달러입니다. 또 마벨 테크놀로지도 4.46% 상승했어요. 브로드콤, 인텔만 하락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주요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또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애플 1.6% 올라서 드디어 $180를 넘어섰어요. 애플은 올해 들어서 지금 44%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달러를 웃돌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 3조 달러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차세대 가상현실 또 혼합현실 이 헤드셋 퀘스트 3를 처음 공개한 메타 오늘 3%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의 구성 종목들이 모두 상승한 날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어요. 테슬라는 어제보다 1.76% 상승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루시드는 16.24% 폭락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8% 또 하락을 하고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아는 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 12거래일 중에 10거래일 상승을 하면서 $200 선대에 지금 확실히 안착한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억,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한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억 달하는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통주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주식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니까 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루시드는 앞서서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30억, 약 4조 원의 자금을 수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변수는 강력한 노동시장입니다. 고용 과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탓이에요. 인상 중단을 고려하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을 생각하고 있는 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오늘의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했어요. 부채 협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말이죠.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우려는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 통과 또 대통령 서명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신속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부가 천명을 했던 디폴트 시한 오는 5일 이전에는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처리가 이뤄질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또 미국의 CPI 점점 소비자 물가지수 줄어들고 있죠. 둔화되고 있는데 유로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 유로화 사용하는 20개국이에요.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5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대비 6.1% 상승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어요. 4월에 7%보다 0.9% 축소된 거죠. 지난달에는 7%, 근데 이번에는 6.1%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4월에 5.6%보다 0.3% 줄어든 5.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던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CPI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국가별로는 경제규모 1위 독일의 5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6.3%로 4월보다 무려 1.3%나 둔화가 됐어요. 또 프랑스, 이탈리아도 6%, 8.1%로 지난달보다 0.9%, 0.6%의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CPI는 이번 달에는 6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다다음 주 6%, 5%, 지난달에는 4.9%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6월 13일 날 다다음 주에 이번에는 몇 %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후에 6월 금리 결정이 15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13일 CPI, 15일 금리 결정, 주식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다음 주가.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공개한 전미 고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은 27만 8천 개가 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7만 개를 무려 10만 8천 개나 상회했어요. 노동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23만 5천 건, 이거보다 3천 건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13일, 14일, 2월달 금리 결정 FOMC 정례 회의를 앞둔 연준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을 23%로 보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을 77%니까 무려 80% 가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확률을 최근 한때 70% 안팎까지 갔다가 완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연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초점은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지 여부에서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여기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